네, 이번 시간은 118페이지 복대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리 그랬는데 이 복자가 다시 복자예요. 이제 대리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 이 갑이 본인으로 있고 을이 대리인으로 있어요. 그런데 대리인이 일이 많아요. 그랬을 때 보통은 이제 우리 이렇게 했었죠. 병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대리인이 선배인데 능력 있는 후배를 발탁해서 야 너도 일 좀 해줘. 우리 회사 위에서. 이렇게 해서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한 거예요. 이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이 복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것이어서 이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이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계약의 효과가 대리인한테 생기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이 복대리인이 선배 대리인 때문에 가서 일을 하긴 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본인한테 생기는 거. 근데 복대리인은 이런 거다. 선임한 사람이 대리인이다. 근데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근데 본인의 대리인인 거예요. 본인의 대리인. 이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이 복자가 다시 복자예요. 대리인이 다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우리 그 책에 오타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복대리의 제목에 이렇게 복자가 되어 있는데 이 복자가 아니고 다시 복자를 쓴다고. 이건 단수 복수할 때 복자죠. 그게 아니고 다시 복자다. 요거를 우리 이제 부활절 할 때 이 부자로 읽는 거죠. 다시 부자. 김태원의 부활도 요 부자예요. 부활. 근데 지금 여기는 복자로 읽은 것이다. 부자인데 지금 복자로 읽은 거예요. 네. 이런 것을 말한다. 근데 이제 복대리 같은 경우는 아니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그냥 복대리를 선임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임의대리인 같은 경우는 복대리를 마음대로 선임하면 안 돼. 네, 그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내용 임의대리인한테는 그런 복임권이 기본적으로 없어. 승부를 낼 때만 있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만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야 맞겠지. 아니, 봐보세요. 갑이 을한테 일을 시켰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 복대리를 써서 일을 해버리면 사실 몸값이 이 복대리인이 더 쌀 텐데 굳이 더 비싼 대리인한테 일을 맡겼잖아요. 딴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만 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요즘 같으면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는 상태래. 당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잖아요. 그때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일 때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일 때는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언제나 복임권이 있어.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은 이 본인이 그 집 애인 거죠. 미성년자인 자녀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언제나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복대리 받으시는데, 근데 이제 요거 한 가지 잠깐 그냥 말로만 좀 설명드리면 이 사람은 이 복대리 이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인 건 맞는데 선배 라인 타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이 사람도 일을 하는 거지. 선배가 만약에 그만뒀어. 그러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다고 해서 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 그래서 감독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물러났어. 그러면 그 후배 또 라인이 없어졌으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 이게 복대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하여간 복대리란 개념을 좀 봤네요. 이런 게 사실 실무상으로도 많이 있어요. 일단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의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 동그라미. 근데 본인의 대리인 동그라미. 본인의 대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밑에 이제 뭐 복임권, 복임행위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요 정도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무권대리 요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무권대리에 보면 거기 무권대리 종류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보자면 이 대리인 을이 대리권을 가지고 상대방 병과 계약을 맺는데 그걸 대리행위로 했을 때 이렇게 본인 값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유권대리다.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게 무권대리가 되죠.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없을 무자. 근데 그 무권대리 속에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무권대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는데 표현대리는 그냥 책임지는 무권대리예요. 근데 협의의 무권대리는 책임 안 지는 책임 없는 무권대리야.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권을 줬는데 예를 들면 봐보세요. 건물 관리권을 줬어요. 매매에 관한 팔라고 대리권을 준 적은 없어. 그런데 가서 대리 행위로서 팔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 병이 봤을 때는 을한테 뭔가 관리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매매에 관한 권한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지. 대리권이 없어도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표현대리라고 한다. 이건 뒤에서 다시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는 뭐냐 그러면 시킨 적도 없는데 자기가 대리권이 있다고 하면서 계약을 맺어버렸어.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집 자식이 부모님 집을 팔아버렸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부모님 집을 팔아버렸어. 이런 게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는 거야. 사실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팔아버렸네. 여러분 같으면 보세요. 상대방이 그 집 아들이 만약에 계약하려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부모가 무조건 대리권을 줬을까? 그러면 이제 뭔가 그런 말들이 오갔어야지. 그런 게 없으면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들하고 계약을 맺었어도 아니면 딸하고 계약을 맺었어도 대리권이 있는 경우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죠. 책임 없는 무권대리다 이렇게 말한다. 좀 일반적으로 말을 바꿔서 보자면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렇게 보자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 토지를 X라고 해보자고요. 대리권이 없어. 그런데 X를 매매를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본인한테 효과가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일단 무효야.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추인할 수도 있어.
이걸 추인권. 근데 추인 그랬는데 추인이란 말 자체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좀 봐보세요. 일단 그 집 애가 자식이 팔았는데 대리권도 없이 팔았다네? 그럼 무효예요. 네, 이때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내가 못 넘겨 이렇게 버티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러면 나 당신 자식 그거 사기죄로 고소해가지고 교도소 보내버릴 거라고. 이렇게 되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면서 이제 그냥 나중에 알았어 그냥 갖고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아빠는 안 그러죠. 근데 엄마가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나 만약에 안 해주면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추후에 그 계약을 인정해 준 거죠. 이게 추인이다. 추인은 추후 인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계약이 처음부터를 소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유효가 돼버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버릇 고치지 않으면 큰일이야. 그래서 확실하게 추인 거절을 해버렸어. 그러면 무효로 확정돼 버린대. 확정적 무효가 돼버려.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이걸 좀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리권이 없이 했으니까 봐보세요. 그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 계약이 대리권 없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제 무권 대리인가 있는 거죠. 매매를 했어. 그래도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본인이 추인했더니 처음부터 유효가 돼.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을 했어. 그랬더니 앞으로 유효로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로 된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무효는 무효인데 무효가 유동적이죠.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한다. 유동적 무효는 뭐 외울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 절대 인정 못해. 그러면 무효로 확정되는 거. 요거를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어떻게 하실래요? 부모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런 것을 최고권이라고 한다. 이쪽에서 보자. 상대방이 최고를 할 수 있어. 최고는 독촉 이런 뜻이 독촉. 독촉하는 거야. 대답해 주세요. 추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 답해 주세요. 독촉하는 거죠. 이 최자가 재촉할 최자예요. 알릴 꽃자. 알려주세요. 재촉하는 거. 그게 독촉이죠 뭐. 나중에 가면 이제 또 이걸 이렇게도 쓰여요. 채무자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돈 주세요. 이렇게 독촉할 수 있죠. 그것도 최고가 된다. 용어가 이렇게도 쓰입니다. 돈 주세요 하는 걸 이제 이행청구라고 할 건데 이행청구하는 것도 최고라 그래. 여기서 대답해 주세요 하는 것도 최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어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추인 거절하거나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확답을 해줘야 되는데 최고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네? 그러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한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계약이 안 돼서 지금 무효인 상태인데 최고를 했는데 그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에 추인할 거면 뭔가 다 대답을 하죠.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를 유추해서 거절한 것으로 본다. 법에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근데 그 확답하는 것이 발신주의라는 거예요. 요건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서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즉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건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있다 그랬죠. 예외적 발신주의 요게 있는데 격지제간 계약에서 승낙이 발신주의 그랬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거예요. 무권 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요게 발신주의다. 무권 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권 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 발신주의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볼 건데 격지제간 계약에서 승낙이 발신주의, 무권 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 발신주의. 그래서 경무에 시달리면 발신주의야. 근데 이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피곤하죠. 밖에서 일하기가 너무 피곤해. 막 경무에 시달렸어. 그러면 집에 가서 뭐 다른 거 하기 힘들죠. 그냥 발 씻고 자야지. 경무에 시달리면 발 씻고 자. 이게 발신주의다. 발신 됐죠. 그냥 뭐 외우자고 한 거예요. 외우자고. 도달주의가 원칙. 경무에 시달리면 발 씻고 자. 발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확답과 관련된 발신주의다. 근데 말이 없어.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 철회를 해서 확정적 무효로 돌려버릴 수도 있어. 무효로 확정돼 버리는 거야. 근데 선의자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악의자는 못한대. 지금 여기서 이거 봐봅니다. 그 사람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고 계약을 맺은 사람도 본인한테 물어볼 수는 있어. 독촉할 수는 있어. 결정은 본인이 할 거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괜찮아. 그런데 악의자한테 철회권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야. 악의자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됐죠?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무권대리의 책임 문제가 있는데 이 무권대리의 책임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추인을 해주면 이게 유효가 되니까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이 효과가 생기니까 둘이 이제 뒤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해버렸어. 또는 본인이 추인을 안 해줘. 그럴 때는 상대방이 이 무권 대리인한테 야, 너 계약 이행해. 또는 손해배상해. 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근데 그걸 누가 선택하느냐?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이 선택을 해서 너 계약 이행해. 또는 손해배상해. 라고 할 수도 있다.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책임지도록 한다. 요게 무권대리 구조예요. 근데 무권대리는 사실 진짜로 우리 주변에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이제 법 공부할 때 이거 아셔야 된다. 저런 게 진짜 있을까? 있어요. 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착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살아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착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면 사고 치는 사람도 진짜 많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개업을 해보시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니야. 아니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도 살인사건 내 주변엔 거의 없지만 진짜로 뉴스에 보면 있잖아요.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 주변에 있어야 있는 게 아니다. 있다. 무권대리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매년 시험 문제가 나와요. 매년 시험 문제가.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11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무권대리 종류가 있는데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 동그라미. 그리고 2번에 표현대리에서 표현대리 동그라미.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20페이지 3번에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본인에 대한 효과에서 3번에 2번 유동적 무효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제목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유동적 무효. 지금 여기서 보자면 요거다. 무효가 유동적이야. 제목에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유동적 무효야. 됐죠? 그리고 이제 2번에 본인의 추인권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여기서 소급 동그라미, 유효인데 효력 동그라미. 효력이 생기니까 효력이 있게 되겠죠. 있을 유자. 그래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 동그라미. 제목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때는 확정적으로 무효 동그라미. 무효로 확정돼 버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바로 1번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본인이 추인을 했어.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아이 됐어. 아무리 교도소 보낼래면 보내. 우리의 교도소 보낼래면 보내. 이번에 정신 안 차리면 뭐 안 되게 생겼으니까 몰라.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무효로 확정돼 버려. 추인을 거절한 거죠. 확정적 무효가 돼.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에 대한 효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상대방의 최고권 동그라미 치고요. 선악 불문에서 선악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근데 최고권 위에는 독촉 이렇게 한번 써놔볼게요. 독촉하는 거야. 독촉. 최고가 재촉하는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근데 그 기간 내에 두 번째 줄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 바랬다가 이렇게 세모하고요. 바랬다 세모를 하고 그 밑에다 발신주의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이런 걸 발신주의라고 하네.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발송 이러면 좋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민법이 작업 자체가 50년대 됐다니까요. 50년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어법하고 용법하고 좀 다르게 막 쓰여요. 그래서 지금 잘 안 쓰는 말들을 막 옛날에 발이라고 썼나 보죠. 지금 같으면 발송 이렇게 썼을 텐데 발이라고만 했다. 이 발이 발신주의다. 발하지 않으면 추인의 거절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에 상대방의 철회권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철회권 동그라미 치고요. 거기는 선의만에서 선의 동그라미 치고요. 거기다가 악의 X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악의자한테는 인정하지 않아. 네,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해서 끝에 가면 확정적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가시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나와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게 1번에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동그라미 칩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근데 그걸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이 선택한다. 자신이 선택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 요걸 좀 보실 건데 표현대리는 이런 거요. 먼저 이런 걸 한번 봐볼 건데요. 일단 이 표현이란 말을 잠깐 한번 봐볼 건데 그 옆에다가 한문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겉표자 이렇게 써놨어. 참고로 또 우리 민법이 원래 원문 자체는
한문으로 돼 있어. 한문으로. 50년대는 다 한문으로 막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원문 자체는 한문이다. 한문으로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이제 대리해서 이렇게 해서 옛날 교수님들은 대부분 표견 대리, 여기 표견이잖아요. 여기 볼견자잖아요. 그래서 표견 대리 이렇게 읽었는데 유명한 민법 교수님이 뭐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지만 옛날에 지금 90세는 아직 안 되셨는데 80세 후반입니다. 옛날에 서울법대에 곽윤직 교수님이라고 민법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곽윤직 교수님이 쓰신 책이 베스트셀러였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칙, 채권 각칙. 가족법은 그분이 안 쓰셔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게 베스트셀러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시생들이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곽윤직 교수님 책을 가지고. 근데 그분이 야 이건 볼견자가 아니고 나타날 현자로 읽어야 돼. 이렇게 써놓으시다 보니까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한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고시를 붙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판결문을 쓰면서 이걸 표현대리 이렇게 써버린 거야. 표현대리. 그래서 표견대리가 아니라 표현대리로 돼버렸죠. 그런데 법에서 이걸 표현대리로 읽어라 이렇게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아니 꼭 그렇다고 곽윤직 교수님 말이 맞나? 그래서 어떤 판사들은 그래도 그거 아니거든요. 나타날 현자가 아니고 볼견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판결문 보면 어떤 거는 또 표견대리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죠.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표현대리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표현대리 이렇게 읽으면 된다. 처음이니까 이건 뭐 용어 설명 이런 걸 좀 들어둬도 좋죠. 이런 걸 표현대리라고 한다. 근데 이제 표현대리가 뭔지 한번 봐볼게요. 이런 사례를 한번 봐볼 건데 갑이을한테 X 건물의 관리 권한을 수여했으나 관리권을 갖고 있대. 근데 가서 매도를 해버렸어. 관리를 맡겨놨더니 팔아버렸네. 다시 을한테 일가 친척에 관리권을 줬어. 아니면 뭐 자식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준 적은 없죠. 근데 그거를 병한테 이거 팔라고 했어 하면서 팔아버렸다고 보자고요. 매매 계약을 맺고 팔아버렸어. 이렇게 되면 봐보세요. 이 사람이 관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진짜로 매매에 관한 권한도 있는 것처럼 보여. 넓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생겼어.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믿고 그런 거라고 믿고 계약을 맺은 거죠. 외관 신뢰. 외관 신뢰는 상선무로 나타나는데요. 상선무가 뭐냐 그러면 상대방 병이 그 사람한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었어. 상선무.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 이 본인 갑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쨌거나 그런 못 믿을 사람한테 대리권을 줬잖아요. 그러면 책임지는 게 맞아. 그래서 당신 책임지세요 라고 하는 것이 표현대리가 된다는 것이다. 됐죠? 이게 표현대리다. 이 표현은 다시 보자면 이제 겉에 나타난 것이 나타날 현자죠. 겉에 나타난 것이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걸 상대방이 믿고 했을 때 그때 이쪽에서 이제 상대방이 주장을 하면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무권 대리를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표현 대리는 어쨌거나 무권 대리인 거예요. 무권 대리인데 책임지라고 하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죠.
무권 대리인데 책임지는 거야. 자, 봐보세요. 매매에 관한 대리권은 없잖아요. 그래도 책임을 져야 돼. 이런 것을 표현 대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야, 책임지세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됐죠? 요건데 우리 121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표현 대리에서 표현 대리란 대리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 형성에 대하여 외관 동그라미 본인에게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책임 동그라미 본인이 책임지는 무권 대리를 표현 대리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 표현 대리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무권 대리 책임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 대리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보면 이제 1번에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가 나와 있죠.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는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를 한 거야.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대리권 수여 표시했다 동그라미 치고요. 넘어가셔서 권한을 넘은 했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리권 소멸 후에 3번 대리권 소멸 후 동그라미 이렇게 두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일단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요게 뭔지를 잠깐 볼 건데 보자면 이제 이런 거죠. 제목 자체에서 봐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권한이 있는 거야. 근데 권한을 넘어서 뭔가 대리를 했어. 그러면 책임지는 거. 요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인데 자기 권한을 넘어서 했으니까 월권한 거죠. 월권. 그래서 이런 것을 월권 대리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월권에서.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아니 시킨 일만 하면 좋은데 그 권한을 넘어서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월권 대리 이렇게 말을 한다.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요건으로 보자면 그 사람한테 어떤 대리권이 있는 거야. 이게 기본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었어. 권한을 넘어서. 그러니까 봐보세요. 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넘어서 매매를 해버린 거죠. 근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은 없고 관리권만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요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이유가 상선무다. 상선무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걸 몰랐어. 모르는데 과실도 없었어. 그럴 때 책임지는 것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다. 됐죠? 네, 이렇게 인정이 되죠.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뭐 표현 대리 중에서는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한번 잠깐 이렇게 본 거고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라는 걸 잠깐 한번 봐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직원이 계속 거래를 해왔어요. 거래를 하면서 수금까지 해왔네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뒀어. 그러면 이게 우리 이제 앞서서 공부한 이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한 거죠.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그 대리권이 소멸해버린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면 대리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게 맞지. 대리권 소멸한 후에 아니 대리권이 만약에 김 과장이 계속 일을 해왔었는데 그만두면 거래처에다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 과장이 그만둬서 아니면 걔가 사고 친 게 있어도 잘라서 이 과장이 갈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준 사이에 가서 거래해서
수금해서 만약에 필리핀으로 튀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거래처에서는 회사에다가 돈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정확하게는 엄밀하게는 어쨌거나 회사를 그만둔 뒤에 했으니까 대리권 없는 거잖아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 준 건 돈 준 게 아니라고 봐야지.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되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회사 측의 책임이 있으니까 회사가 책임지세요. 돈 준 것으로 하겠다 이 말인 거죠. 계약서에 사인한 거 있으면 그 사인한 거 효과가 그 회사에 미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거죠. 이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래처에서는 그 사람이 회사 그만둔 걸 몰랐을 때, 그리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었을 때, 이랬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상대방의 선의무 과실. 요건은 똑같아. 그러니까 표현 대리 세 가지가 요건이 똑같다고요. 상선무일 때 그렇다. 이해되시죠? 책임지게 하는 게 맞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알려줬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죠. 안 알려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책임지는 게 맞다. 요런 거죠. 요게 표현 대리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대리에서 대리권이 있었어. 다시 정리해 보면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 유권 대리잖아요. 본인한테 효과가 생기는 게 맞지. 근데 대리권 없이 사고 친 경우가 있어. 무권 대리야. 근데 본인이 책임지는 무권 대리가 있어. 요게 표현 대리. 그래서 책임져야 돼. 그런데 책임 안 지는 무권 대리가 있어. 그건 책임 안 져.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을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한다. 근데 더 넓게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대리가 나오는데 대리편이 되게 중요해요. 대리가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죠. 네.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효와 취소 가셔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